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그 뛰어난 기술력과 연구 능력을 기술 창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기술지주회사인데요. 지난해 최우수 평가를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북기술지주회사 김용호 대표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금융지주회사 이런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전북기술지주회사 좀 낯설기도 합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네. 기술지주회사가 어떤 건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술지주회사라는 거는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만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만든 기술을 출자받아서 이걸로 자회사를 만드는 형태로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문 회사입니다. 어떤 법령적인 근거는 산학협력촉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네. 2008년도에 그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한 6년 정도가 지났고 한 26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전국적으로? 예. 예.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그 중에서 16번째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2011년 6월 달에 이제 법인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이제 좀 경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에서 의미를 하듯이 이게 전북 지역 대학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지주회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북 도내에 있는 5개의 대학들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하고 테크노파크가 저희 지자체가 또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지역 거점형의 어떤 연합 형태를 띠고 있는 기술지주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과 도내 대학들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예, 예. 첫 취지는 그렇더라고요.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어떤 대학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연구 능력이나 기술들을 이제 산업화 좀 해보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거기서 배당금이 나오면은 또 대학 발전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고 지금 3년 됐잖아요. 네. 전국 그 지자체 만들어 놓은 기술 지주회사 가운데 최우수상을 또 지난해 받았던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상을 받았나요? 그 기술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이걸 좀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기반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3월까지 이제 1기 사업이 끝이 났고요. 작년 12월 달에 2기 사업자 선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최우수로 다 이제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술 지주회사 하면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들이 연구하고 성과 내고 그런 기술들만 하더라도 한 해에 뭐 수백 건, 뭐 수천 건 될 텐데요. 이것을 돈이 되겠다. 이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런 거가 실제로 이제 기술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사업할 만한 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게 되게 일단은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런 기술을 소싱하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이 사업화됐을 때 굉장히 이게 뭐 사업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하거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내부의 어떤 전문 시스템을 통하고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판단이 되는데, 가장 제가 보기 어렵다는 건 소싱 자체가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각 대학에 있는 이제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내부에 있는 기술 중에서 진짜 사업할 만한 기술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가려서 네. 그걸 좀 이제 스크리닝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이제 기술 그 심사를 받기 위한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뭐 교과부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주나요? 요번에 이제 지원받은 게 이제 저희가 이제 5억을 지원받게 됐는데, 네. 이 자금이 실제로 이제 기술 사업화하는 데서 쓰이는 건 이런 기술의 가치를 평가를 하거나 또는 기술 사업화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뭐 어떤 의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때 실제로 비용이 다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얘기 나오면서 이 기술 지주 회사도 뭐 2017년까지 이제 뭐 수백 개 이제 만들겠다, 창업 일자리까지 이제 동시에 노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그 창조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 기술지주회사라는 거 자체가 어떤 기술 창업 위주로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선도하다 보니까 현재 어떤 창조경제 아이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고 이거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이런 그 창업을 주도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이런 툴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술 지주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초반에는 이제 대학이나 이제 그 어떤 연구기관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영역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떤 그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문 집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큰 취지에서는 기술 지주회사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3년 됐잖아요. 우리 지역 그 전북 기술 지주 회사만 놓고 얘기해 보면 본래 취지를 좀 살려가고 있는지 그 성적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 자회사 지금 만들었잖아요. 네. 다 잘 되고 있나요? 그 2년 반 됐고요, 저희가. 예. 6개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적게 만들었냐 하면 이게 회사를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술을 아무거나 이제 가져다가 1, 2억 돈을 태워가지고서 회사를 만드는 건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계속 기업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지속성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초반부터 그런데 좀 중점을 두고서 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기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더라도 힘든 이제 산고를 거치기는 하지만은 건강한 아이를 탄생을 시키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6개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게 된 배경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이렇게 개수가 많아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만들어진 회사들의 면면을 보니 이거는 좀 될 것 같게끔 구조를 갖고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호자 회사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기업하고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예. 나노 섬유를 갖다가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코롱 FM이라는 대기업하고 만들었고, 여기서 R&D가 끝나서 이제 제품이 생산되게 되면, 네. 세계 최초로 나노 섬유를 생산하는 회사가 됩니다. 나노 섬유. 예, 나노 섬유를. 예. 그리고 그 생산되는 나노 섬유의 수요처가 이제 코롱이 또 그 수요처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주주하고 같이 이제 어떤 그 내부의 이제 캡티브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네. 고정적인 이제 거래선을 처음부터 갖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R&D만 성공을 하면 별도의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구조이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저희는 기술만 됐고요. 자금은 코롱에서 10억을 자금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금적으로다가 사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네, 네. 또는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좀 확보받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정부 자금도 저희가 R&D 자금을 또 별도로 10억을 유치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초반부터 20억의 자금을 가지고 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면 누가 봐도 저 회사는 쉽게 무너질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고 이제 회사들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6개의 자회사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희가 뭐 이걸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이제 뭐 2년 반 지났는데 그거 뭐 네, 네. 그걸 보여주지 못할 것 같고. 투자 연구 단계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네. 대부분 상용화를 하기 위한 R&D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말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회사들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로 저희가 만들었다라는 걸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 6개 지금 만들면서 가장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대표님이? 어떤 점을 가장?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기술 없어도 회사는 만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누가 일을 하느냐,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버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각 산업 분야의 인력들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서 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합작법인의 형태를 저희가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툴이 되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고, 예, 예. 네. 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네. 매년 뭐 5개 만드는 게 10개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좀 끌고 가고 지속할 수 있도록 네. 주목하고 있다. 그 점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6개 자회사 가운데 저희가 또 한 군데 찾아가 봤거든요. 보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응용, 상용화 이러한 단계를 밟아서 시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자회사 한 군데 다녀왔는데요. 김영호 대표는 이제 우리 전북과는 그 이번 기술 지주회사 인연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다면서요. 네. 예. 전북의 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기술 관련돼서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제가 요 전에 이 기술 지주회사를 맡기 전에 한 과거 10년 정도를 벤처캐피탈에서 벤처 투자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한 10년은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벤처캐피탈 10년을 하면서 제가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실 전북 지역에 있는 기업을 제가 이렇게 투자 검토를 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라남도까지도 가보고 부산까지도 가보고 했는데 중간인 전북은 좀 이렇게 패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투자를 요청하는 데도 많지 않았고 네. 또 투자할 만한 기업들도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서 실제로 보니까는 기업들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좀 숫자적으로도 이미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 뭐 테크노파크하고도 관련을 맺고 있지만 상당히 열심히들 이제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내부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지자체나 뭐 이게 관련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업의 사장님들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 보면서 조만간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그런 저가 아닌 이제 다른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전국으로 많이 투자 검토를 하러 오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만드는 자회사가 또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IPO 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러니까 상장을 시킬 수 있는 형태의 기업들도 저희가 6개 중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 도내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나면 그 기업들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기업들이 위성 기업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그 저희 전라북도 도정 목표 가운데 하나도 이제 일자리 창출이고 대학도 지금 뭐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갖 지금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취업 좀 많이 시킬 수 있을까 학생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북 기술 지주 회사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미션이 기술 사업화도 있지만 네.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도내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 얼마나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그거는 얼마나 좋은 기업을 저희가 양산을 할 거냐하고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6개의 기술 자회사를 만들면서 저희가 46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지금 R&D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력이 좀 많지 않은 거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 자회사를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D의 단계를 뛰어넘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하게 되고 되면 필요 인력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혹시 가젤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가젤 기업이라는 거는 그 매출이나 그다음에 직원 수가 3년 연속으로 매년 20% 이상씩 성장을 하는 고성장 기업을 가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자회사들을 그런 가젤 기업으로 육성하려고 지금 꽤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 지표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일자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냐를 내부에서 스스로 그 관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대학 연구, 뭐 기술 능력, 이 기술 창업 연결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대부분이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이 중소기업도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혹시라도 또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스로 이제 대학 기술이나 이제 그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기관들의 기술을 사업화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도 스스로 이제 기술 사업화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만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거나 대학하고 대학의 창업 보육센터들이나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일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거기다가 이제 같이 보태는 형태로다가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또 전략 산업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BR&D 부분 주로 이제 경영 컨설팅이나 네, 투자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분야를 저희가 또 맡게 됐어요. 그래서 도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창업과 이제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10명이 창업하면 뭐 8명, 9명이 이제 힘들어지고 문을 닫는다. 그만큼 이제 신중해야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기술 지주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기술 당장 이렇게 뭐 R&D 3년 투자해서 이제 상용화해서 제품 나오기까지는 네. 고통의 시간이 있을 텐데 올해 또 새롭게 또 준비하는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요? 그 기술 지주회사 자체도 사실 무너질 수 있다고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2년이 좀 지났지만 저희 스스로도 뭔가 이제 홀로 독자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봤을 때는 자회사들이 성공을 해서 투자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사실 자금의 소스가 별로 없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도에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일정 부분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버틸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도 스스로 이제 살아나갈 수 있는 뭔가 이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자생력.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네. 저희도 스스로 뭐 컨설팅도 하고 이제 다른 부분도 찾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펀드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쪽 중앙정부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벤처 펀드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좀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자생력도 생길 뿐더러 저희의 자회사들을 육성하는데도 자금력을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과 계획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사업이라는 게 또 자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져가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술 지주 회사로는 최초로 해외에 또 법인도 설립했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점 때문에 자금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이제 사업의 기회 때문에 그런데 저희 네, 사후자 회사에
입니다. 익산에 있는 TNG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바르샤 포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하고 3자 합작법인으로 만들었고요. 인도의 푸네 지역에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현가 장치하고 조향 장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상용차 공장에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바르샤 포징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미 그 인도의 자동차 공장들하고 일을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 대한 네트워크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 거죠. 네. 저희는 기술력이 있고 네. 그 기술력과 마케팅력이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지금은 인도의 그 타타라는 회사에 네. 이제 저희 뭐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예, 큰 예. 규모의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부품을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 실제 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가시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타타가 스타트가 되면 그 외에 나머지 인도 사용차 공장들에도 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빠르게 매출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6개 자회사 뭐 일부만 소개를 또 해줬지만 상당히 견실한 기업을 또 파트너로 해서 또 안전하게 판로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실을 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예.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만들려고 초반부터 예. 기업을 스트럭처링 하는데 되게 좀 신경을 썼고요. 예. 네. 그리고 자금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넘어갈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좀 확보하고 갈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기술 지주 회사 다소 생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김영호 대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크게 번창하시고요. 또 내실 다지면서 우리의 또 우수한 기술력들 서랍 속에서 갇혀 있지 않고 바로 좀 빛을 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